김영훈의 두뇌 파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의 정서지능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서지능의 발달입니다. 4, 7세 아이는 감정이 분화하며 표현 능력이 발달하고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자신 및 타인의 감정에 대한 조망 능력과 공감 능력의 기초를 키워나가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알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신과 타인의 다양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감정을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절하여 표현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와 다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 역시 중요하다는 것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서 표현과 조절은 이후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서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세 아이는 자신에게 슬프고 기쁘고 화나는 등 다양한 감정이 있음을 알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때에 따라서는 속상하면서도 슬프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등 복합적인 감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4세 아이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부정적인 표현은 긍정적으로 조절해 봄으로써 자기 조절력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5세 아이는 기쁠 때는 기쁜 표현을 하고 슬플 때는 억누르거나 참기보다 슬픔을 표현하며 화가 날 때도 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슬플 때 항상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눈물이 날 수 있고 놀라거나 걱정이 되어도 화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세 아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고 이해하며 자신이 이해한 타인의 감정을 표현해 봄으로써 공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세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올바른 감정 표현 방식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때와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자신의 감정 조절 및 활용 능력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달시켜 나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의 지침입니다. 첫째,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이의 말을 잘 경청하면 아이의 언어 발달이 또래에 비해 더 잘 이루어지고 표현력이 증가되며 창의력도 발달됩니다. 또한 자신감과 자기조절력, 독립심이 향상되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어 좋은 대인관계를 갖게 됩니다. 즉,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에 기꺼이 시간을 내고 경청하며 이야기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 아이는 부모의 존중을 받게 되어 자신감을 갖게 되며 또한 부모의 경청이 학습이 되어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리더십 역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부모의 질문이 아이의 미래를 만듭니다. 질문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평소에 질문을 많이 하면 아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대답을 잘 하는 것보다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평소에 텔레비전을 보든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혹은 사람을 만나든 아이에게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강아지는 어떻게 느낄까?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행동할까 등의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놀이로 정서지능을 높이세요. 덴마크의 아이들은 학교 정규 수업의 하나로 공감 수업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그려진 감정 카드를 보고 감정을 맞춰보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2인 1조로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놀이로 멈춤을 터득하도록 유도하세요. 신호등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행동을 하다가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몸을 움직이다가 부모가 빨간불이라고 외치면 제자리에서 멈추는 놀이입니다. 부모의 명령에 따라 조각상처럼 얼어붙어 자세를 유지하는 조각상 놀이도 있습니다. 울다가 웃기, 화내기와 웃기 등 상반되는 감정을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하는 놀이를 해봅니다. 넷째, 다양한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이가 잘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남녀노소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게시해 주어 아이가 다양한 감정의 종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부모는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친구들의 감정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이때 성인이나 친구의 감정을 읽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그림책에서 그려진 갈등 해결 상황 또는 일상생활 중 기쁘거나 슬픈 감정과 관련된 상황을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친구가 쓰고 있던 과일을 네가 아무 말 없이 가져가서 정말 속상했대. 만약 네가 쓰던 과일을 다른 친구가 말없이 가져갔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니? 다섯째, 긍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도 필요하다고 알려주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화가 나서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날 수 있고 속상하지만 괜찮다고 표현하는 등 복합적인 감정이 존재함을 알고 아이가 이를 죄책감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지어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을 알도록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방식, 예를 들어 언어, 신체 및 미술 표현 등으로 표현하세요. 유아가 기쁘고 즐겁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실망할 때 등을 기억해보고 어떠한 감정이 들었는지 말로 표현해보세요. 슬플 때는 울어도 돼. 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야. 여섯째,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을 보고 친구의 감정에 대해 말해보세요. 다양한 감정이 포함된 그림책 속 등장인물을 역할극으로 재현해보세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역할놀이로 표현해보세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는 아이가 사회에서 수용되는 감정 표현 방식을 알도록 하고 아이의 다양한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가 난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때와 상황에 알맞게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어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은 교수였습니다.